안녕하십니까. 돈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교사가 학생이 질문을 너무 많이 하면 부담스럽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질문이에요. 예, 안녕하세요. 고3입니다. 고3 보면 산삼 느낌 나. 산삼보다 중요한 거 고3. 그치? 자, 2학년 때, 2학년 때까지 수학을 놨대. 그런데 좋은 수학 선생님. 질문을 계속 받지? 그치? 근데 쉬운 것도 계속 잘 가르쳐 주시지. 그래서 수학을 놓았다가 다시 잡았대요. 오, 엄청 다행이야. 근데 제가 아는 게 많이 적어. 그러면 막 질문이 양이 엄청 많지. 질문이 엄청 많아. 그치? 적용하는 것도 또 힘들지.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초중고 차이 내가 얘기했지. 초등은 개념만 알면 되는데 중등은 이 개념에다가 뭐를 해야 돼? 적용을 해야지. 그럼 고등은 개념 적용한 걸 가지고 또 유사한 걸 또 응용도 해야 되지. 그래야 점수가 높지, 그지? 그러면 적용만 하면, 개념만 알면 20점 알고, 적용을 하면 이건 20점 날고, 적용만 하면 한 60점 말고, 응용을 해야 80점 이상을 맞지, 그치? 이해됐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 쉬는 시간 틈만 나면 질문했대요. 멋지지. 그래서 수학선생님 찾아갔어. 별 생각 없이 며칠 계속 하니까 선생님 맨날 나만 가르치면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차장갈 줄이니까 물어볼 데가 없지. 그럼 수학을 다시 포기하지. 찾아가는 것을 자제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반 친구들은 수포자라서 못 물어보고 물어볼 사람도 없지. 또 거기다가 봐봐. 자, A가 뭔가를 물어볼 때 물어볼 수 있는 게 학교 선생님, 그 다음에 친구. 근데 친구한테 물어보는데 친구가 만약에 잘하는 친구 있는데 맨날 물어보면 이 친구도 공부 못하지, 그치? 그래서 이 친구한테 물어보는 걸 멘티 멘토라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이렇게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이렇게 짜줘. 멘티 멘토로 물어보고 답해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잘하는 애가 멘토가 되고 배우는 애가 멘티가 돼가지고 멘토. 잘하는 애는 멘토, 못하는 애는 질문하는 애는 멘티에서 멘티 멘토 제도가 있어, 고등학교에. 그래서 서로 가르쳐주는 게. 이해되세요? 응? 근데 선생님한테 이 질문하는데 이것도 한두 개지. 그래서 맨날 물어보는데, 그치? 그 다음에는 그럼 선생님도 안 되고 친구도 안 되면 할 수 없이 사교육을 하게 되지, 그치? 사교육을 안 하고 질문을 안 하면 인강을 봐도 인강에서 설명하는 걸 만약에 못 알아들으면 정말 문제고, 인강을 봐도 되는데, 첫 번째는 너무 쉬운 걸 보면 시간 낭비가 되고, 그치? 너무 어려운 걸 보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 인강을 다시, 그치? 조금은 어려운 걸 봐야, 모르는 게 발생을 해야 그 모르는 걸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면 조금 더 어려운 거 보는 게 낫잖아, 그치? 이해됐어요? 그래서 질문을 해야 돼. 그런데 자, 이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호기심을 해결하는 순간은 진짜 공부를 계속해, 포기 안 하고. 근데 자, 이 과랑 교실이 너무 멀어서 3분 넘게 걸리면 가는데 3분, 오는데 3분 하면 질문할 시간이 없다는 거지. 그치? 그럼 방법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아까도 그 얘기 쳤어. 과외를 받으려면 그냥 저 알려주세요. 그럼 뭐하러 과외 받아? 인강 보지? 학교 수업 받고 뭐 하면 돼? EBS 인강 보면 수업 되게 잘해주잖아. 그 사람 유명한 사람일 수도 있고, 인강 보면 거기에다가 막 굉장히 여러 가지 있으니까 진도 수업을 나가든지 인강을 배우려면 내용을 진도를 나가려면 인강 보면 되잖아, 그지? 에? 그러니까 수업도 듣고 인강도 들어야 돼. 본인이 들어서 이해를 하고 풀거나 이해를 읽었거나 풀었거나 정리를 해야 된대. 자, 읽었어, 이해했지, 풀었지, 그지? 이걸 가지고 가서 만약에 질문한다고 쳐봐. 응? 그러면 이해한 거 모르겠어요 하고 질문하면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뭐야? 이렇게 모르는 데다가 형광펜을 다 친 다음에 여기다 간단하게 질문을 쓰면 이게 말하는 게 빨라, 읽는 게 빨라? 질문 써놓은 거를 읽는 게 훨씬 빠르지.
그런 다음에 간단하게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형광펜을 치고 본인이 여기다 질문을 써놓고 보여주면 순식간에 여기서부터 여기 모르는 것들을 쭈르륵 설명해주면 되지. 그러면 10분에도 2, 30개를 설명해줄 수 있어. 근데 자기가 제가 모르는 건요 하고 이렇게 설명하면 2분 다 지나가. 안 그래? 그래서 뭘 표시하라고? 모르는 걸 표시하고 질문을 써놔. 그러면 나중에 이 질문을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또 해결할 수도 있지. 있다 보면. 그러니까 모르는 걸 체크하고 모르는 거 체크하고 질문을 써놔야 돼. 그래야 선생님이 빠르게 대답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질문을 질문을 써놓잖아 자기가. 그러면 이런 질문하면 요걸 몰라서 이렇게 질문했구나 까지도 알 수 있어. 또 문제를 풀었어. 문제를 풀었는데 이렇게 질문해 어떤 애가. 봐봐. 수학인데 쌤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한 문제를 다 설명하고 풀어주면 한 문제 풀면 뭐가? 1시간이 다 가.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애들이 또 뭐라 그러냐면 아니 쌤 그게 아니라요. 이 질문도 알겠고요. 여기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다 알겠고요. 여기서부터 여기 넘어가는 건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형광펜을 치고 여기서 계산 과정을 모르겠다고 이렇게 써놓으면 되잖아. 그러면 요거만 설명해주면 10분 동안 10개를 설명해줄 수 있어. 이해되세요? 자, 또 이렇게 됐는데 자기가 공부를 했어.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요점 정리를 이렇게 하고 이건 중요한 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썼는데 쌤 요거를 모르겠어요. 요게 무슨 뜻인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 4개 중에서 요게 무슨 관계고 이게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는데 이거 모르겠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디서 설명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쭈루룩 다 설명해. 왜? 이걸 알면 이걸 알아야 되고 또 요 3개를 묶는 또 요거 여기 앞에 있는 요거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구조적으로. 자 그러니까 제가 이거 정리해서 이 내용을 알겠고요. 쌤 요거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쌤이 너 요거 모르면 요놈아 요것도 모를 거야. 하면서 이걸 딱 집어서 설명을 해줘. 그랬더니 진짜 모르겠어. 자,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를 체크하든지 문장을 체크하든지 문장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무슨 문장? 요 구절을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아니면 이렇게 계산 과정 속에서 요거만 모르겠어요 라고 쓰든지 아니면 이렇게 정리된 거 요점 정리를 한 다음에 이 4개 중에서 요거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요거랑 요거 관련성을 설명하면서 설명해 주거든. 그러면 내 생각에는 적어도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과외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첫 번째는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질문을 하는데 자 선생님이 바빠. 그런데 내가 어디다 썼어 지금? A4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 그러면서 몇 학년 몇 반 누구입니다. 그런 다음에 선생님 다음에 시간 나실 때 부르시든지 야자 시간에 아니면 선생님 다음에 제가 찾아오면 시간 나시면 이거 좀 알려주세요 하고 주면 선생님을 쭉 줬는데 이게 별게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선생님이 추가로 한가할 때 이렇게 설명을 추가로 써줘. 그러면 이걸 받아가. 그러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끝이거든. 안 그러냐? 또 선생님이 이 단어를 모르면 옆에다 설명을 조금씩 써줘. 자 그러면 글씨를 안 쓰면서 말로만 설명을 쭉 해줘.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이거 4개 설명하는데 2분도 안 걸려. 그러면 3분 갔다가 3분 오고 여기 3분이면 충분히 설명해. 이해되세요? 그러면 선생님도 짧은 시간에 여러 문제를 설명해 줄 수 있고 더구나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써놓고 가게 되면 니네 질문을 명확하게 이해해서 시간이 되게 단축돼. 왜? 선생님은 맨날 가르쳤으니까 머물어 보니 딱 눈치를 채거든. 그러면 딱 깔려줄 수 있어. 그러면 자 질문하는 사람하고 답변하는 사람을 쳤을 때 질문하는 사람은 뭐를 한 거야? 질문하는 사람은 요점 정리를 한 거지. 오답 노트 정리를 한 거지. 그치?
그 질문한 거를 뭐래? 두고두고 볼 수 있지. 두고두고 또 볼 수 있지. 그 다음에 질문하는 사람은 이 답변하는 사람이 한꺼번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의 질문, 내가 모르는 걸 끝까지 공부하게 되지. 모르는 거. 또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하면 세부특기상으로 꼭 과목별로 써주시거든. 이 학생은 이걸 질문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이런 걸 배우는데 참 열심히 했다. 이렇게 써줄 수 있어. 세특에. 그럼 질문자 되게 좋지. 그냥 질문하는 것 차이가 뭐야? 세특도 써주지요. 모르는 걸 자기가 끝까지 공부하죠. 두고두고 보면서 요점 정리, 오답 정리를 한 거죠. 이해됐나요? 그런데 답변하는 선생님도 이 학생이 이렇게 써주면 두고 다음에 답변해도 되죠. 이 학생이 모르는 걸 확실하게 아니까 빠르게 답변할 수 있죠. 확실하게 빠르게.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질문하는데 이 A 질문, 여기 있는 A하고 요거 B하고 여기에 D는 한꺼번에 설명하는 게 좋으면 한꺼번에 설명도 하죠. 관련된 걸. 그러니까 설명을 해줘서 더 개운하게 설명해 줄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선생님은 만약에 이 학생이 주는 거를 자꾸 보게 되면 누적해서 만약에 복사해 놓든지 그러면 이 학생을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는지 이 모르는 거를 개선시켜 주는 거를 대책을 주든지 문제를 주든지 프린트를 주든지 더 권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빠르게 설명해주고 공부하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열심히 하는 학생이니까 이 세특을 써주고 싶겠죠. 기왕이면 나한테 질문하고 나한테 더 많이 배우려고 노력한 이 학생을 다 써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것처럼 쉬는 시간에 틈만 나면 찾아가는 것보다 틈만 나면 찾아가서 A4를 이렇게 맡겨놨어 선생님한테. 그러면 선생님이 그러시겠죠. 이렇게 이게 5장이 쌓이면 얘야 야자 시간에 이때 와. 그러면 딱 앉혀놓고 이걸 다 가르쳐 주죠. 똑같아요. 자, 동아쌤한테 수업을 와서 동아쌤한테 이제 니네가 설명을 듣는데 많은 걸 하라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 어떤 거를 읽고 어떤 내용에다가 이렇게 형광펜 치고 이거 모르는 내용인지 그러면 해줘요. 1차 뭐만 하면 돼요? 형광펜. 그죠? 그럼 쭈르륵 보고 해줘. 2번 A4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면 니네가 써놓으면 근데 너무 단단하게 아니고 조금 더 자기가 공부한 것도 써야지.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덜렁 써놓고 공부 다 했어요 질문이에요 하면 정리가 안 되잖아. 정리는 자기가 해야지. 자기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노력을 하면 더 여기 써있는 양이 많아지니까 더 깊이 있게 설명해 주지. 아니요? 간단한 단어 해주는 것보다. 왜? 이하응 써놔서 흥성대형문인데 그걸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하잖아. 근데 써있는 거는 더 사이사이를 떠올리면서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지. 깊이 있게. 또 3번 이렇게 수학을 이렇게 해서 문제를 쓰고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푸는 과정도 쓰고 몇 가지밖에 못하는데 해설 쓰고 이 해설이 여기랑 여기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추가로 여기다 쭈르륵 정리도 해줄 수 있지. 그러면 이거를 자꾸 모아놨다가 이걸 계속 암기할 수도 있잖아. 그지? 이게 뭐라고? 과외 준비한 거라는 과외. 그러니까 본인이 이만큼을 공부했는데 이건 알겠는데요 이걸 모르겠어요 해서 이걸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본인이 이걸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모르겠어요 하면 안 늘어 자기 능력이. 그러니까 교사의 질문이 부담된다 라는 것은 이 선생님이 이렇게 수학을 논해를 가르쳐 주고 이렇게 질문하는 애가 많을까? 많지 않아. 해주고 싶어져. 그러면 교사의 부담을 줄여야 돼. 어떻게? 내가 질문을 구체적으로 써서 내가 말을 하는 것보다 쭉 두 줄 있는 거 선생님 쭉 보면 이거 물어봤어? 이렇게 금방 안 나는 거지. 정리해서 가면. 그리고 이렇게 정리해서 가면 누구든 답변해주고 싶다는 거지. 거기다가 이렇게 정리했는데 이렇게 A4로 선생님이 바빠.
그러면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 이걸 줬어. 그러면 여기다가 야 여기 나 모르겠는데 설명 좀 써줘. 그럼 써줘 이렇게 애들이. 안 그래? 그러면 이거 가지고 또 공부했는데 모르면 선생님한테 가. 그러면 요거를 종합적으로 설명해 준단 말이야. 여기에 공부 요걸 가지고 학원을 다니거나 아니면 학원 다니거나 인강 다니든 학원 다니든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이 부분은 스스로 해나가는 거고 이 스스로의 공부에 이렇게 한계가 도달한 지점이야. 여기는 이렇게 한계까지 도달하면 가르치면 부쩍부쩍 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와주려고 도와주세요 해서 답변하잖아. 어떻게 하면 된다고? A4에다가 몇 학년 몇 반 누구 한 다음에 질문하고 그렇게 써서 최세한 자세히 자기 질문 써서 이렇게 예쁘게 정리해가지고 가져가서 선생님한테 주고 아니면 이렇게 해갖고 이걸 10장을 쓰면 복사를 해. 그래서 선생님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고 계속 공부를 해. 추가로 다른 색깔로 여기다 쓰면 되잖아. 봐봐. 여기 대해서 몰랐던 거야. 그러면 친구한테 물어보면 요것도 좀 추가로 공부, 요것도 추가로 공부, 요것도 추가로 공부하면 이거 나중에 통째로 외우지. 그러면 실력이 는단 말이야. 그지? 그런 거 10장 정도 되면 수업하기 딱 좋단 말이야. 1시간 정도. 그리고 이렇게 정리하면 너는 여기만 모른다고 쳤지만 요 부분도 더 알아야 돼 하고 추가로 설명해 준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이렇게 찍어서 다 6개를 설명하면 5분이면 되는데 이걸 처음부터 다 하려면 10분에서 15분이 걸려. 이해됐어요? 그런데 자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질문하라고 시켰어. 그런데 이거 안 쓰는 애들이 있어. 왜 안 써? 왜 안 써? 귀찮아서 1번. 2번은 귀찮아서 안 쓰고 2번은 공부한 양이 적어. 양이 적어서 못 쓰고 3번은 맨날 어려운 거 자기가 이렇게 한계에 도달하는 어려운 걸 해야 되는데 쉬운 거만 풀어. 그 다음에 4번은 쓰는 게 더 힘들어요. 그냥 공부해야 좀 되죠. 그냥 공부하고 있어요. 문제 풀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마무리를 안 해. 그냥 많이 했으면 됐잖아요. 이렇게 꼼꼼하게 마무리를 해야 점수 걸러. 자, 마무리 못하고 쉬운 것만 하고 양도 적고 귀찮으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내가 정확하게 얘기하잖아. 귀찮아 하지 말고 많은 양을 이걸 적어야 되고 쉽지 않더라도 자꾸 더 어려운 거 도전해야 되고 마무리로 정리까지 해주면 선생님이 답변 안 해도 성적 올라. 그지? 답변하면 더 어려운 걸 공부할 수 있는 실마리를 넣는 거야. 질문하시면 학교서도 이렇게 질문하셔야 되는 거고 저한테도 이렇게 질문하셔야 되는 거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라도 답변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질문을 하시라고. 그래서 Q 이거 뭐라고? Question A 뭐라고? Answer Q&A 공부방이요. Q&A and 우리 공부방 이름이 Q&A 공부방이라고. 질문을 해야 공부하는 거야. 질문을 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고 질문을 해서 한계를 돌파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꼭 질문하셔야 돼. 적어서.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적은 게 모여지면 나중에 이렇게 멘티멘토처럼 근데 고3이네. 아니 친구한테 잠깐 이렇게 누적돼서 이게 20장 되면 이것 좀 알려줘. 그럼 1시간 알려주면 20장 나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질문 열심히 하세요. 알겠어요? 응? 할 거죠? 수고하셨습니다.